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 너도 주식할 수 있어? 줄여서 야너주 김파고입니다. 7월 7일 업로드한 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컨텐츠는 전기차라는 자동차 산업의 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앞으로 테슬라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 꾸준히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기차와 테슬라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 참 좋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미주부님,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님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리서치 능력도 좋으시고 자료도 보기 좋게 잘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테슬라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미주부님보다 영상을 잘 만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히 테슬라에 관해 분석하는 영상은 미주부님의 영상으로 대체하고 저는 오늘 중국 주식에 투자하자는 이야기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얘기하다 갑자기 웬 중국 주식이냐고요? 여러분, 최근 일주일간 가장 급격한 상승을 보인 증시가 어디일 것 같나요? 주가지수 10,000포인트를 돌파한 나스닥일까요? 아니면 한국 주식일까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중국 상해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고점을 뚫은 상해 증시, 그 중국 주식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고가 좋아한 두 기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SK바이오팜과 테슬라에 꽂혀 있을 때 중국 주식은 5거래일 만에 무려 증시가 13% 급등했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인 6월 30일 2984포인트로 마감했던 상해 증시는 7월 1일 첫날부터 1.3% 오르기 시작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거래일까지 지속적으로 올라 지금은 무려 338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300포인트는 52주 최고점이기도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31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7월 3일 315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던 상해 증시는 다음날 무려 5.7% 급등한 332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상해 증시가 7월 강세를 보인 이유로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6월 PMI 지수가 예측치였던 50.4보다 조금 높은 50.9가 발표돼서 PMI 지수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5월 개최됐던 중국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월 말 이후 상해와 심천에 외국인 자금 25.5조 원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에 세 가지 이유로 상해 증시가 7월에 급등했다는 것에 대해 잘 납득이 가시나요? 전문가들이 꼽은 세 가지 이유는 사실 7월 이전에 6월에도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경기 회복 기대감도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았습니다. 5월 양해 역시 5월에 양해를 했는데 왜 7월에 오를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 것도 사실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왜 7월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걸까요?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홍콩 보안법으로 미중 간의 갈등을 부각시켜 지수를 누른 다음 이미 지수를 누르고 있을 때 세력들이 상해 증시를 미리 투자를 해놓고 이제 와서 올린다는 음모론도 어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음모론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사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좀비 기업, 즉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기업들이 증가했고, 부동산 버블이 심화됐으며 금융 부패와 부실, 그리고 미국과 무역 분쟁까지 겪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버블은 점점 심해지고 이게 위기로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2019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요. 아마 세력들이 중국의 버블을 엄청나게 키운 다음에 한 번에 터뜨려서 양털깎기를 할 거다라는 음모론적 해석인 것이죠. 이유야 어찌됐건 상해 증시가 지금 폭발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분명 이곳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음모론적 관점이 아니라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글로벌 1위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국 주식의 매력이 있고, 두 번째, 자산 수익률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먼저 중국은 미국에 육박하는 매력적인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5.5조 달러,
즉 5천조 이상, 6천조 원에 가까운 소비시장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약 6.5조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소비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증가하는 중산층이었습니다. 맥킨지의 중국 소비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가 4,400만 명에 불과했던 반면에 2018년에는 그 수치가 약 3억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의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만 3억 7천만 명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중국에는 미국의 소비시장 규모와 걸맞는 어깨를 나란히 할 큰 내수시장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산 수익률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특정 자산이 연속해서 수익률이 1등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시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당 표를 잘 보시면 2015년에 자산군에서 1등했던 US 리츠가 2016년에는 5등으로 떨어져 있고 2016년에 1등했던 미국 스몰캡 주식은 2017년에는 수익률이 5등이었습니다. 즉 1등 자리는 늘 바뀌기 마련이라는 뜻이고 2020년과 2019년 가장 핫했던 주식이 미국의 주식들이 굉장히 핫했던 반면에 이머징 마켓, 중국 시장에 포함된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인 강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의 주식 수익률뿐만 아니라 98년부터 20년까지 약 20년 단위의 글로벌 자산 수익률을 비교한 표에서도 역시 같은 색깔이 1등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테슬라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놀랐던 점은 2009년에는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중국의 기업들이 무려 4개나 포진했던 반면에 2019년에는 중국 주식을 단 2개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보다 더 커질 중국의 소비 시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중국 주식들의 매력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소비 시장을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소비 시장의 성장 수혜주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과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미 강력한 해자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나 이슈 보고서 등으로 커버를 하는 종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증권사에서 중국 주식을 커버하고 있고 보통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 많습니다. 다음 도표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추천하는 중국 주식의 종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 가면 메뉴 상단에 투자 정보가 있는데 투자 정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긴 리스트가 나오고 그 중에 해외 증시 리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외 증시 리포트 항목을 클릭하면 다시 미국 리서치와 중국 홍콩 리서치로 나누는데 중국 홍콩 리서치를 클릭하면 미래에셋대우에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인 해천미업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해천미업에 투자했던 시기는 7년 중반에서 16년쯤 제가 이 시기에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머니쇼에 참가해서 우연히 미래에셋대우 해외증권 리서치 팀장님의 발표를 듣게 됩니다. 이때 그 팀장님이 정말 워낙 똑똑하시고 분석력이 좋으셨는데 이때 그 PT를 하시면서 4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해천미업이었습니다. 해천미업은 우리나라의 제1재단 같이 중국에서 조미료, 간장 그리고 굴소스 등을 만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투자했던 또 다른 회사는 중국의 제약 1등 회사인 항서제약인데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시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급등과 급락이 조금은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서제약을 투자했던 이유는 기업을 분석해서 밸류에이션을 냈던 게 아니라 해외 주식 리서치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단 하나의 로직이었습니다. 그 로직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중국의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될수록 의료 시장이 커질 텐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혹은 선진국들의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연 자신의 내수 중에 엄청나게 커질 제약 시장을 분명 선진국 제약회사들에게만 다 내주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고 자국 내 경쟁력 있는 제약주를 키우려고 할 것인데 그 선두권에 서 있는 업체가 항서제약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약업체를 분명히 한두 개 만들어낼 거고 그 한두 개 업체들에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중국의 제약산업 시장을 선도할 기업이 되리라는 논지였죠. 증권사들의 해외 종목 보고서를 읽다 보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생겨나실 텐데요. 그럴 때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aastocks.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aastocks.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해당 돋보기란에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명 혹은 티커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per, PBR, 시가총액, 그 외에 주식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중국 주식을 매수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국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증권사에서는 실시간 시세를 제공받으려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 사이트에 가면 여기 비드, 에스크란에 실시간 호가창을 볼 수 있습니다. 비드는 우리말로는 매수 호가고 에스크는 매도 호가인데요. 만약에 이 주식을 매도 호가에 바로 체결하고 싶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127.5 위안의 주식을 매수 주문하면 바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증권사에 실시간 시세 이용료를 내지 않고도 실시간 시세를 보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자는 결과로서 중국 주식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거시적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접하고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 중국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